자, 우선은 지금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다시 제가 써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우선 이렇게 한번 다시 써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각의 크기 기준선이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각의 크기 기준선이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각을 재는 데 있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특정 기준선을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시초선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요 녀석이 있는데요.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의 각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세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얘를요 세타라고 읽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그냥 쓸게요. 동경. 자, 움직이는 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각을 재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시초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경이라고 하는 선이 어떻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두 녀석 사이에 어떻게 각을 세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45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45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는 뜻이고 그 정도에 대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랑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 동경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어떻게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음의 방향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요. 각을 재는 데 있어서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정확하게 존재를 한다는 뜻이니까 방향성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반시계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시계 방향. 자, 그 다음에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각을 어떻게 재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가 같이 어떻게 이 정도 우선 정리를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보는 바가 같이 45도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45도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가 같이 그 앞에 플러스의 값이 그냥 지금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양의 방향으로 45도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시초선으로부터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떨어져 있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60도에서요. 지금 마이너스 45도를 한번 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5에다가 그 다음에 15고 315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그러면 요 녀석이 결국엔 315도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근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붙여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45도다라고 하게 됐을 때에는 어떠한 기준선으로부터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며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의 45도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어떠한 기준선, 즉 시초선으로부터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동경이 이 시초선으로부터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는 바지 얘가 45도야.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돈 다음에 다시 45도만큼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결국엔 360도만큼 더 돌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5도만큼을 더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 녀석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플러스의 45도라고 하는 녀석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명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틀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같아.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어떻게 그 위치 관계를 표현을 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한 바퀴를 돌아서 45도를 가든 그냥 한 번에 45도를 가든 간에 이 동경의 위치와 시초선의 위치가 어떻게 명확하게 정해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 이퀄 관계는 산술적인 이퀄 관계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의미적으로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사실상 360도 곱하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2에다가 더하기 45도다라고 한번 이렇게 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지금 보는 바에 360도만큼요 두 바퀴를 돌았어요. 어떻게요? 양의 방향으로요.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시계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두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어떻게 반시계 방향만큼 45도를 더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경이라고 하게 되면 시초선에서부터 한 바퀴, 두 바퀴, 45도를 더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360에다가 곱하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45도다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좀 지어놓고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하셨으면요. 지금 여기에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에다가 각각 세모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에다가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 주의라고 써주시면 돼요. 주의. 자, 그러면 가봅시다.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떠한 시초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시초선이야. 기준선이야. 근데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시초선은 어떻게 두든 상관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좌표평면 선상에서는 그 시초선이라고 하는 기준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둡니다. 일반적으로 둔다라는 그 의미는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좀 편하게 어떻게 그 시초선을 다른 식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X축의 양의 방향을 어떻게 시초선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360도만큼 곱하기 마이너스 2야. 그런데 회전수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라고 하는 거지 마이너스 2바퀴, 마이너스 1바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해석을 하자라는 거야? 반시계 방향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만큼 어떻게 이만큼 돌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간다라는 거야? 반시계 방향은 어떻게 가? 이렇게 가는 거지.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플러스 45도니까 이때 플러스 45도는 어떻게 반시계 방향만큼 45도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45도만큼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뜻. 이해됐어?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이야? 이 녀석의 의미나 이 녀석의 의미나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그 위치 관계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일반화 시킬게요. 그러면 360도에다가 다시 곱하기 n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어떻게 알파도다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60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의 둘레를 어떻게 총 360 등분을 한 다음에 그 한 등분이 어떻게 차지를 하고 있는 중심각을 1도라고 약속을 하는 게 60분법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보는 바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는 거야? 일반각이라는 소리야. 왜 일반각이 나왔습니까?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그냥 단순하게 45도라고 하면 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모르는 데다가 그 방향이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일반각이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는 바치 이 n에다가 세모 표시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는 정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n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에 어떻게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냥 회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그때 예를 들어서 양이다라고 하고 이 녀석을 음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양이었을 때는 어떻게?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어떻게 음이었을 때는 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납득되셨어요? 자, 가볼게요. 그래서요,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양의 방향, 음의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서도 지금 우리가 각에 대한 표현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일반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우선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떠한 각이 1사분면 각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2사분면 각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선은 1사분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사분면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요.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동경의 위치예요.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의 시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X축의 양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1사분면각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1사분면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이 녀석을 제가 세타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요. 우선요. 0보다는 큽니다. 0도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90도보다는 작아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야. 왜? 이때 동경이 몇 바퀴를 돌았는지 회전수는 어떻게 되는지 음의 방향인지 양의 방향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단순하게 1사분면각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보다 크고 이 녀석보다 작다라는 명확한 보장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360에다가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0도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90도 이렇게.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는 1사분면의 각이다라고 했을 때는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친구들이 그 정도까지만 어떻게 확정을 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는 결국엔 어떻게 회전수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각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델로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2사분면각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360 곱하기 n에다가 더하기 90보다 크고 세타가 어떻게? 360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80도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얘는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0도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X축의 양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것이 얘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90도다라고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어떻게 360도에다가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80도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360도에다가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270도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4개의 기준선을 모델로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납득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거 봐봐. 이 아래에다가 동그라미, 이 아래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자,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입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 호의 길이가 R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봅시다. R 대, 자, 이거 봐봐. 여기서 말하는 R은요, 반지름의 R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호의 길이 R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다가 씁시다. 호의 길이. 호의 길이. 이제부터 비례식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R 대 2파이 R.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원의 둘레의 공식에 해당이 됩니다. 원의 둘레도요, 사실상 어떻게 호의 길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R이라고 하는 녀석과 중심각의 사이에 관계가 결국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알파도 대 어떻게 360도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자, 이 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녀석을 어떻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180도다라고 이렇게 해서 고쳐서 쓸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파이의 R에다가 알파도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거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R 곱하기에 어떻게 180도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R이라고 하는 녀석 서로 약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알파도라고 하는 요 녀석은요. 파이분의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180도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요. 1라디안으로 약속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도법.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으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여기에다가 네모칸 박스를 딱 쳐주시고요. 별 표시는 총 5개를 해놓으시는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얘는 그냥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도를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요,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수학적 정의라서 왜 이게 1라디안인데요? 라고 한다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얘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도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세한 건 대학교 가셔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라디안 자체가요, 파이분의 180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0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180 곱하기에 1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180 곱하기 1도가 의미하는 것은 1도의 180배가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도를 제외한 어떻게 파이분의 180을 여기에다가 역수로 곱을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1도는 180분의 파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60분법이고 얘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그럼 우리한테는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사실 45도다 30도다라고 하는 것은 정도를 의미해. 정도. 수학적으로 이 45도 그 다음에 30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얘를 실습처럼 볼 수 있게끔 어떻게? 이렇게 바꾼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0도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30도는 여기다 각각 30을 그냥 곱을 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180분의 30 그 다음에 파이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가 6분의 1 파이구나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봐라,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잘 설명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개념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도 이왕 좀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해요. 자, 여기서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디우스와 앵글을 합친 합성어에 해당이 되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60분법이 있고요.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70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270도를요,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이 녀석을 180으로 그냥 나눠요. 그리고 여기다가 파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도는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없어지게 될 것이고 928이고 9327이니까 2분의 3에 어떻게 파이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자, 이 녀석에다가 별 표시 하나 좀 해주시고요. 옆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암기라고 써주시면 돼요. 암기. 이 녀석 전체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처럼 어떻게 유도를 해서 쓰면 되는 거기는 한데요. 예, 뭐 굳이 이런 거를 유도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툭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끔 여러 번 보고 암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가서 달달달 암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번 보면서 꼭 암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암기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요. 됩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암기가 안 되는데 그건 어떡하죠? 라고 한다면
그거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많이 반복을 안 하고 많이 문제를 안 풀었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우선 자주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에다가는요, 별 표시 총 5개 정도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수학원의 꽃이 뭐냐면요,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잘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미적분을 하든 간에 뭐 그렇게 갔을 때 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 길이가 호의 길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L 대 2파이 R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L이라고 하는 호와 중심각 사이의 관계는 세타라고 했으니까 그 비례식은 세타 대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파이 R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뭐가 될까? 360도를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2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2파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약분 처리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R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요, 결국에 L이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매우 중요한 식 하나를 어떻게 지금 유도를 했습니다. 얘가 결국엔 뭐를 의미하냐면요, 호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얘는 반지름의 길이고요. 그리고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이 세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호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반지름과 그 다음에 중심각만 알고 있으면 금방 유도해서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세타 대 2파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세타 대 2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세타만큼 차지하고 있을 때 이때의 중심각, 그랬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S 대 자, 전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파이 R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파이 R의 제곱.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파이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S라고 하는 녀석은요, 지금 어떻게? R 제곱의 세타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S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2분의 1에다가 R 제곱의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매우 중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의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이 S가 전혀 관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 어떻게? R이라고 하는 반지름과 그 다음에 중심각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유도를 해서 쓸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셨을 때, 부채꼴을 바라보셨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의 어떻게 반지름의 길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때의 중심각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고 싶어도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호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반지름의 길이와 그 다음에 세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2분의 1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R에다가 R 세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결합법칙 사용 가능하죠. 그러면 R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아까 L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2분의 1에다가 R에다가 L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봐봐. 공식이 분화가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용의 쓰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반지름의 길이와 어떻게 중심각을 알고 있었을 때 얘는 뭐야? 그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고 있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얘는요.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는 파트에 해당이 되니까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학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정의, 성질, 뭐 공식 이런 것들 정확하게 이해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논리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논리 언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논리 언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얼토당토하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증명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그 증명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반지름의 길이와 그 다음에 중심과 그때의 호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정확한 관계를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원을 바라봤을 때 결국에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자, 넘어갈게요. 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얘도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삼각함수를 왜 공부를 합니까? 라고 한다면요. 되게 독특하게도요. 지금 계속 원을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원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삼각함수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만일에 동경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때의 사인 세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그냥 지금처럼 보조선 하나를 딱 그어주시고요. 자, 이 녀석을 x, y다라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x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요만큼의 길이는 y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매우 독특한 게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x랑 y가 1사분면에 있는 점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x도 y도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명확한 보장 자체가 있어서 x의 길이 y의 길이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뜻이죠. 자, 그랬을 때 사인의 세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외워주셔야 돼요. r분의 뭐가 된다고요? y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r분의 어떻게? x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탄젠트의 세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x분의 y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x분의 y.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요. x분의 y라고는 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분모 분자를요. r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서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요. 결국엔 얘는 뭐가 됩니까? 코사인의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녀석 위에는 사인의 세타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해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그때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그때의 코사인의 세타, 그때의 탄젠트의 세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과 같은 정의를 외워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만일에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x, y라고 합시다. 그런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의 각의 크기를 잴 때 이 안에 있는 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때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동경과 그 다음에 이 시초선 사이에 어떻게 이 각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이 녀석도 예를 들어서 이 빨강색의 그 크기가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의 세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생각할 것 없어. r분의 y야. r분의 y야. r분의 y야. 그래서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돼. 코사인의 세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r분의 x야. 탄젠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x분의 y야. 선생님, 1사분면에 있는 동경과 그 다음에 2사분면에 있는 동경 사이에 좀 다른 게 좀 있잖아요.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요. 굳이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 만일에 3, 4분면에 어떻게 동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각을 재는 거야.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이 녀석의 좌표만 알기만 하면 결국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모두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만일에 동경이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어. 4, 4분면각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유도해서 쓸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인 세타는 반지름 r분의 어떻게 y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는 반지름 r분의 x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x분의 y, 그러니까 그 x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x 좌표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y 좌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러면 결국에는 그 좌표를 의미한다라는 것은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사분면에 따라서 결국엔 코사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분명히 바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자, 가봅시다. 지금 이쪽에서는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냥 이걸 가지고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1사분면입니다. 1사분면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x랑 y가 둘 다 어떻게 0보다 크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자 봐봐. 사인 세타도 y가 0보다 커, r도 0보다 커, x도 0보다 커, r도 0보다 커, y도 0보다 커, x도 0보다 커?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사인, 자 이렇게 쓸게요.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뭐가 된다는 거야? 양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 녀석은 이렇게 쓰자. 이렇게. 자, 이 사분면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x는 0보다 작아요. 하지만 y는 0보다 커요. 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래? y가 0보다 커요. 사인은 어떻게 돼? 양수. 코사인은 뭐야? 음수. 탄젠트는 뭐야?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가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인은 양수.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코사인, 탄젠트는 음수. 이렇게 쓸게요. 자, 이제 일반화를 시킵시다. 하나하나씩 하는 거 이제 지겨우니까. 자, 가봅시다. 얼, 싸, 탄, 코.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얼, 싸, 탄, 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1사분면에서는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양수라는 뜻이고요. 맞죠? 2사분면에서는요. 사인만 양수고요. 그 다음에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된다. 라고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처음 공부를 하는 거잖아. 아니 사실 뭐 몇 바퀴를 돌리고 온 친구도 있겠지만서도 배운 지 오래된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이 녀석 자체를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있으면 헷갈렸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헷갈렸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기본적인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은 꼭 알고 계셔야 돼. 알았죠? 제가 설명을 드린 탄젠트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라고 했었죠? r분의 y다라고 했었습니다. y좌표. 자, 코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코사인의 세타는 r분의 x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녀석들을 모두 제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도 제곱, 얘도 제곱. 자,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녀석을 어떻게 해요? 서로 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r의 제곱은요. 지금 결국에는 x의 제곱 다시 플러스 y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뭐가 됩니까? r 제곱이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r제곱이 서로 약분 처리가 되므로 결국에는 뭐가 된다? 1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인의 제곱의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그 두 개의 합은 1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요. 이 세타에다가 세모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모 표시. 자, 무슨 말이냐면 사인과 코사인을 그냥 단순하게 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두 녀석의 각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가로 1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왼쪽은 지금 탄젠트의 세타, 오른쪽은 코사인 세타와 사인의 세타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이 녀석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녀석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통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가봅시다. 아, 이제 나올 게 나왔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의 그래프는요, 굳이 그 생성 원리를
알려줄 필요가 없이 그냥 외우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왕 공부를 할 거면 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가봅시다. 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사인 세타입니다. 자,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녀석의 x좌표와 y좌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반지름의 길이를 제가 1로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요,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녀석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요, 1분의 y라고 해서 y 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요, 1분의 x가 돼서 x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납득되셨죠? 자, 우선은 사인의 세타가 y가 된다라는 것에다가 네모칸 박스를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의역과 그 다음에 공역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 그때 이 정의역 자체가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야? 이 녀석이 각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각과 어떻게 함수값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만일에, 자, 이거 봐봐. 이 녀석의 축을 세타축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 녀석을 y축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볼게. 잘 봐라. 필기하지 마라. 자, 봐봐. 만일에 동경의 위치가 시초선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만일에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그때의 y값은 뭐가 되겠니? 0이지. 0이지. 높이가 없으니까 0이지.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해. 맞아? 만일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때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그 값은 뭐가 되니? 이 녀석이지. 이 녀석. 이 녀석의 높이지. 이 녀석.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잘 봐라. 동경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y값이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지. y값이 계속 증가하지. 증가해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그때 이 y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납득이 될까? 잘 봐라. y값이 0이야. 0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가. 0에서 출발을 해서 올라가. 어디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1까지. 그러다가 얘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 내려와. y값이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맞아? 야, 이거 봐라. 이게 돌아가.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세타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는 방향이야. 이해되셨어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 2분의 파이라고 해. 90도.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해? 자, 이거 봐봐. 반바퀴를 돌았어. 딱 찍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y값이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 동경이 여기를 찍으면 0이 되는 거 맞죠? 이 녀석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y값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어디까지 작아져? 여기까지 작아지는 거지. 왜 선생님 작아져요? 밑에는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화내는 거 아니야.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어떻게? 한 바퀴를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을 때의 y값을 여기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봐라. 얘를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하자. 그냥. 그러면 자, 이거 봐. 이 녀석이 뭐가 된다는 거야? 알파가 된다는 거야. 여기가 알파가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그때 y값이 여기서도 같고 여기서도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 왜 그러니?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그때 높이가 똑같아지는 게 여기서도 발생을 하니까 그렇지. 맞아? 그러면 가보자.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해만 하려고 하면 노력하면 돼요. 알았죠? 완벽한 이해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보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알파면 이 녀석도 알파가 되는 거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각은 뭐가 되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예요. 여기 한 바퀴 돌았으니까 2파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봐봐. 동경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돌아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와. 이걸 뭐라고 해? 주기라고 해. 주기는 뭐가 돼? 2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바퀴를 돌리면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y 이꼴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주기는요 2파이라고 해요. 뒤에 있는 문제까지 굳이 갈 필요 없으니까 제가 개념에 조금 더 충실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울게요. 그러면 코사인의 세타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림이 좀 못생겼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자, 이거 봐봐. 이거 헷갈려.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잘 봐라. 이거를 세타축이라고 할 거야. 자, 봐봐. 시초선을 아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둔다라고 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코사인의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하면 1분의 x가 되어서 얘는 x입니다. 이 녀석의 축을요 x축이라고 둘게요. 이 녀석을 x축이라고 할게요. 맞습니까? 이 녀석을 y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을 y축이라고 할게요. 아까랑 첫 번째 그림이랑 굳이 관련성을 가지고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사고를 하지는 않고 지금 보는 거지 편하게 얘가 x값이니까 이 녀석을 x축이라고 둔 거예요. 코사인의 값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럼 봅시다. 동경의 위치가 마치 이렇게 되는 거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되는 거지 이때는. 그러면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가 있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이 녀석은 지금 보는 거지 얘가 세타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 코사인의 세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x좌표니까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녀석이 결국 x좌표. 이 녀석의 크기가 결국엔 코사인의 값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가봅시다. 자, 봐라. 여기서부터 출발해. 그러면 뭐가 되니? 코사인의 세타. 세타가 0이면 뭐가 되는 거야? 1! 1! 여기야. 이게 1이야. 여기 이해됐어요? 자, 이거 봐라. 동경이 이렇게 지나가.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그때 x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져? 커져? 작아지지.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있다가 계속 작아진단 말이야. 자, 끝까지 우선 그릴게요. 이렇게 돼요. 어디까지 작아져요? 여기까지요. 맞아? 여기까지요. 여기 이해됐어?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지날 때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엔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하는 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물리에서는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1시간 동안 또는 1초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야, 동경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때 x값이 커지니 작아지니? 커진다라고 표현해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자, 편안하게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뭐예요? 2파이예요. 출발 한 바퀴 돌리면 여기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여기부터 다시 증가. 이해됐어요?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선생님 장담할게. 이 중에 반수 이상은 선생님 지금 설명 이해 못할 수도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내가 영상으로 선생님 녹화를 했으니까 집에 가셔서 왜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감소를 했다가 증가를 할까?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냥 머리에다 그냥 박아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얘는 뭐가 될까요? 90도. 아, 왜요, 선생님? 야, 봐라. 동경이, 여기가 X축의 양의 방향이야. 동경이 여기로 가 있어. X값이 있어, 없어, 이때? 없지? 없잖아, 그치? 그리고 어떻게 쭉 가다가 여기서 X값이 있어, 없어? 없지? 왜? 얘가 X축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X가 0이잖아. 그치? 아.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파이. 여기는 뭐예요?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뚜루루루루 돌아가지고 다시 딱 제자리로 왔네.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뚜루루루루 가다가 제자리로 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겠죠. 똑같은 그림이 나오겠지. 계속 몇 바퀴씩 계속 돌리게 되면. 이해됐어요? 주기가 뭐라고요? 2파이라고요. 그래서 주기가 2파이라고요. 여기서 주기를 제가 상당히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수의 특징을 잡아낼 때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게 매우 특수한 경우예요. 매우 특징적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주기성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건데 실제 풀이를 할 때에도 주기 함수를 최대한 활용을 한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이쪽으로 가보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자. 자, 사인이야. 야, 주기야. 자, 봐봐. 주기 함수의 정의는 2파이를 주기라고 했으니까 이거죠. 이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맞습니까? 이걸 주기 함수라고 하죠. 그랬을 때 얘를 주기라고 읽어주죠. 그러면 이 녀석은 무엇과 같다라는 거야? 사인의 3분의 1 파이와 같다라는 거야. 선생님, 사인의 파이 플러스 3분의 1 파이가 뭐예요? 이 파이는 주기니까 이 파이를 없애버려. 사인의 3분의 1 파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과정선상에서 주기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배수적인 계산 자체를 상당히 간단하게 간추려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럼 사인의 3분의 1 파이, 3분의 1 파이는 60도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거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 2분의 플러스 3분의 1 파이나 3분의 1 파이나 결국엔 동경의 위치 관계가 서로 같은 거잖아.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의 1 파이랑 같은 의미니까 사인의 3분의 1 파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주기함수를 굳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셨습니까? 탄젠트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인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봐봐. 사인과 코사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주기함수예요. 주기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2파이예요. 어떠한 특징이 또 있습니까?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인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코사인은 y축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요, 얘는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함수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함수예요.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여러분,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없죠? 그건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대칭이동 평행이동 시간에 어떤 걸 공부를 했었냐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을 때 f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f에 x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명확한 특징이 있으니까 얘가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야. 특징 한번 설명을 해볼게. 사인에 마이너스 45도라고 한번 해볼까? 아, 그래. 라디안으로 한번 해보자. 3분의 1 파이라고 한번 해볼까? 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를요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의 3분의 1 파이랑 같아요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러한 특징을 잡아낼 수 있고.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는데 우함수의 기본적인 모델 자체는 fx의 f의 마이너스 x입니다. 그러면 얘가 성립을 한다는 뜻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에 코사인의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야. 야, 얘는 어떻게 되니?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장치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코사인의 마이너스예요? 아이, 그러면 3분의 1 파이로 그냥 계산을 할게요. 라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 사인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인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봐라.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얘란다. 얘가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요 점과 요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여기서. 맞아? 그런데 얘 자체를 2분의 파이를 구해서 1이네? 아, 여기다 마이너스만 달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대칭성을 활용해서.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마.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 익숙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자, 이쪽으로 가보자. 얘는 여기다 그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얘가 아까 코사인의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라고 했지.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야. 그러면 얘를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얘가 3분의 1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서로 같다라는 뜻은 뭐냐면 얘가 이 녀석의 함수값이랑 이 녀석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달면 fx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두 녀석의 값이 같겠구나. 그럼 나는 차라리 마이너스의 3분의 1 파이로 계산을 할 게 아니라 3분의 1 파이로 바꿔서 대칭성을 활용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참고. 그러면 선생님,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요, 선대칭과 점대칭 함수, 그러니까 점대칭과 선대칭 함수입니까? 원점 대칭인 함수고,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선대칭 함수입니까? 라고 한다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원점에 대해서는 대칭이 맞아. 이건 확실해. 그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지.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지. 여기에 대해서 또 선대칭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원점이라는 특수한 어떻게 그 위치에서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맞아요. 하지만 다른 어떻게 선대칭을 만들어내고 점대칭을 다른 점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까? 예.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깊이 있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할 기회는 있으니까 먼저 넘어가고요. 그냥 전반적인 특징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이제 설명을 할게요. 얘랑 얘를 보면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 녀석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이해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래서 결국엔 뭐야? 결국에 사인과 코사인은요. 자, 봐봐. 사인과 사인 세타, 코사인의 세타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납득됐어요? 예, 여기까지만. 그래. 설명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하긴 좀 그래. 자, 이거 봐봐. 선생님, 2의 사인의 세타는 뭐가 돼요? 2의 사인의 세타는요? 얘는요, 양쪽에다가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고 나갔다.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그 단서가 결국엔 사인 앞에 붙어있는 상수에 해당이 되나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00 곱하기 사인이 세타예요. 최대값 뭐예요? 100이에요. 최소값 뭐예요? 마이너스 100이에요. 물론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세타 자체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실수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뜻인지. 예,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역시나 본 수업 하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볼까? 사인의 2세타. 자, 그냥 한번 따라 해보자. 같아, 틀려? 얘랑 얘는 같니, 틀리니? 같아. 왜 같아요? 얘의 동경의 위치와 이 녀석의 동경의 위치가 서로 같기 때문이야. 얘는 단지 2파이는 한 바퀴 어떻게 반시계 방향만큼 한 바퀴를 그냥 돌았다라는 것 뿐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얘를 F의 세타라고 할게. 됐어? 자, 이쪽으로 가보자.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다시. 이 녀석이고, 요 녀석이랑 같아요. 그리고 요 녀석은 이렇게 2로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F세타를 사인의 2세타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F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거 무슨 함수예요? F세타랑 F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같으니까 얘는 주기 함수예요. 주기가 뭐예요? 파이예요. 앞에 있는 이나 상수라고 하는 게 기하학적으로 어떠한 쓰임이 있는지는 나중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신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세타 앞에 있는 이 개수가 결국에는 주기에 영향을 준다는 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사인의 2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주기가 파이에 해당이 돼.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2파이야. 이 2파이라고 하는 것을요. 2로 나누면 얘가 파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기를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참고로 요런 것도 한번 써봅시다. 사인의 A의 X입니다. A의 X라고 할게요. 이 녀석의 주기는 뭡니까? 사인의 X의 주기가 2파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A분의 2파이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그런데 주기라고 하는 것은 양의 값만 성립을 하는 거거든? 근데 A가 음의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넘어갈게요. 탄젠트입니다. 자, 탄젠트 함수에다가요, 별표시 총 5개를 해주시면 돼요. 왜 별표시 5개를 하라고 했냐면요, 탄젠트 함수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탄젠트 함수가 특이해서요. 우선요,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점근선이 있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함수에서 배우고요. 그리고 또 어디서 배우죠? 지금 지수함수, 그 다음에 로그함수에서 배우고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삼각함수에서 탄젠트 함수가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그림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릴게. 세타축.
X축, Y축. 이 녀석 따로, 이 녀석 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이쁘게 그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T라고 하자, T. 자, 가볼게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아까 동경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납득됐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을 세타라고 할게요. 탄젠트 세타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요. 탄젠트 세타는요, x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라고 저는 외웠고,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동경을 변화를 주는데, x는 감소를 하고, y는 증가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x좌표는 감소를 하고, y 값은 증가를 하는데,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동시에 고려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이러한 특징이 있었어.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워? 삼각형 하나 딱 그려놓고서 몇 개의 등분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야,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든 이 녀석분의 이 녀석이든 요 녀석분의 요 녀석이든 탄젠트의 값은 서로 같다라고 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닮음이 똑같기 때문이야. 닮음에 의해서. 맞아? 이해됐어요?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갈 거냐면 자, 봐라.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볼게. 이렇게 보조선. 그리고 지금 보는 거지 여기서의 접선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을 조금 더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니? 그럼 봐라.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해봐를 이렇게 내렸을 때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 세타가 맞아. 그런데 이 녀석분의 요 녀석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를 단위원으로서 1이다라고 할게. 반지름의 길이를.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를 내가 t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든가 y 값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야, 그러면 한번 보자.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있어. 탄젠트 값 뭐가 돼? 탄젠트 값 뭐가 돼? 0이지? 왜? 이렇게 있으면 t의 값이 0이니까. 맞아?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 쭉 이었을 때 이 녀석의 길이가 결국에 탄젠트 값이지. 야, 동경이 계속 올라가. 그러면 이때 t의 값이 증가하는 거 맞아? 증가하는 거 맞아? 계속 길이가 쭉 길어질 거 아니니? 에이, 선생님, 왜요? 야, 봐봐. 동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동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분의 요 녀석, 1분의 요 녀석, 1분의 얘. 그러니까 동경이 이렇게 움직일수록 어떻게 계속 증가를 하는 거야. 근데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어. 표현이. 어떤 표현이 안 되냐면 만일에 동경의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동경의 위치가 이 y축에 근접하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쭉 올렸을 때 비례식을 똑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때 이 t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근데 동경의 위치가 y축이랑 완전히 똑같아져 버리면 얘랑 얘가 평행선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기울기를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선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정근선이라고 해요. 자, 가봅시다. 0에서 0이야.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 맞지? 증가해. 어디까지 증가해? 2분의 파이까지. 맞아? 야, 얘를 지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얘들아, 이거 봐라. 이거 헷갈린다. 이거 헷갈린다. 야,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고 얘가 1이고 이 녀석의 길이를 t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돼? 점점점 길이가 짧아지는 거 맞지? 작아지는 거 맞지? 작아지는 거 맞아? 야,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탄젠트 값은 어떻게 돼? 탄젠트는 증가를 한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왜? 왜? 그렇지. 이 녀석의 좌표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 이 녀석의 길이를 t라고 할게. t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분명히 말했지. 탄젠트는 뭐라고? x좌표분의 y좌표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t야. 그러면 t의 값이 점점점 짧아지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를 달게 되면 뭐가 돼?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반대로. 그래서요. 이렇게 돼요.
얘를 넘어가는 순간요. 엄청나게 증가한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뜻이고요. 계속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야 이거 봐라. 여기서는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맞지? 어려워. 90도에서 정의할 수 없어. 또 쭉 갔는데 여기에서 정의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2분의 3파이란 말이야. 2분의 3파이에서 정의할 수가 없어. 선생님 왜 정의할 수가 없습니까? 예,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야. 기울기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납득되셨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봐라. 지금까지 사인과 코사인은요. 그때의 주기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2파이라고 배웠습니다. 사인과 코사인은요. 탄젠트도요. 2파이만큼 갈 때마다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기는 해요. 근데 주기를 정의를 할 때, 수학에서 정의를 할 때 주기는 최소의 양의 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2파이보다 더 짧은 주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 야,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계속 그려지는 거지. 얼마만큼 갈 때마다? 파이만큼 갈 때마다. 맞지? 여기가 0이야. 이 녀석이 지금 보는 바가 지금 뭐야? 파이야. 파이만큼 갈 때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탄젠트는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요. 주기가 파이예요. 주기가 파이예요.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야,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봐라. 여기 있는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요 점이랑 요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알았죠? 야,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 탄젠트에 2파이 플러스 3분의 1 파이가 또 있다고 하자. 야, 이거 뭐라고 하면 돼? 이거 뭐라고 하면 돼요? 야, 그냥 간단하게 탄젠트 3분의 1 파이야. 이때는 왜 그럽니까? 라고 한다면 뭐야? 2파이 플러스 3분의 1 파이나요? 3분의 1 파이나요? 시초선과 동경의 위치 관계가 서로 같기 때문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 됐어? 그러면 이것도 물어보자. 탄젠트에 파이 플러스 3분의 1 파이. 이거 뭐예요? 얘도 탄젠트의 3분의 1 파이랑 같아요. 왜요? 탄젠트는요,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겉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정확하게 그 그래프의 특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눈대중으로 봤을 때, 야, 이 파이가 무조건 파이보다 무조건 큰 건데 무슨 서로 같을 수가 있냐. 이렇게 보고서 그냥 틀렸다. 이런 식으로 눈대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논리 중심으로 근거를 찾아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수학을 잘 하시려면요, 의심이 많으셔야 돼요. 의심이. 예, 그냥 본인이 그냥 보고서 판단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점근선. 그리고 얘도 점근선. 점근선은요, 몇만큼 갈 때마다 역시나 파이만큼 갈 때마다 점근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예.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은요. 가급적이면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얘는요. 쉽게 그 공식으로 어떻게 유도를 한다라기보다는 공식으로 조금 더 빠른 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사인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어떻게 사인의 x래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렇지. 뭐야? 기함수기 때문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x 넣으면요.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툭 튀어나왔을 때 마이너스 사인 x랑 서로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이 하나가 있어. 자, 볼래? 자, 봐봐. 뭐 이걸 x축, 이거를 뭐 y축이라고 하자. 자, 이것도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설명해 볼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x가, 그러니까 코사인의 마이너스 x가 코사인의 x가 되는 이유는 뭐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탄젠트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되는 이유는 뭐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탄젠트 x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런데 그것도 중요는 하지만 이항 공부를 하는 거 정확하게 공부하자고. 자, 동경이야. 우리는 동경 공부를 하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x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그럼 마이너스 x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플러스 x는요. 반식의 방향으로 같다라는 표시야. 마이너스 x가 의미하는 것은요. x만큼 마이너스 방향, 즉 식의 방향만큼 어떻게 같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동경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x야. 납득됐어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이 녀석의 x좌표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니? 반지름의 길이를 1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맞아? 콤마 사인의 x가 되는 거, 사인의 마이너스 x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 미쳤어. 미안해.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에이, 선생님, 왜요? 자, 봐라. 이 점을 내가 x, y라고 한번 해볼게. 됐지? 그러면, 좀 그렇다. 미안해. 이거 정정할게. 헷갈리니까 이거 세타, 이거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봐라. 사인의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 1분의 y야. 코사인의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 1분의 x야. 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이 녀석이 세타니까 그때의 어떻게? x좌표는 코사인의 세타, 사인의 세타다라고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거 맞죠? 됐어요? 야, 그러면 이 녀석의 점의 좌표는 뭐라고 해야 돼? 이제 바로 가볼래?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콤마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됐어? 알았어. 이것까지 갈게. 그게 힘들다면 이 녀석의 길이가 r이야. 이 녀석의 가격 그게 세타야. 그러면 이 녀석의 x좌표는 뭐고 y좌표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지. r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의 세타야. r 곱하기 사인의 세타가 될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녀석이 x좌표고 이 녀석이 y좌표라며. 그러니까 코사인의 세타는 뭐라고? r분의 x라고. 사인의 세타는 뭐라고? r분의 y라고. 얘를 변형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됐어? 야, 그러면 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뭔데? 결국엔 동경의 위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끼리는 서로 같을 거고 y끼리는 서로 어떻게? 마이너스의 부호를 달고서 표현을 해야겠죠. 자, 이거 가볼게요.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인의 세타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의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라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저 공식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요? 지금 왜 제가 그래프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떠나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가 삼각함수 처음 공부를 할 때 동경이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동경의 위치 관계로 최대한 사고하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기하학적인 도형적인 그런 감각을 조금 더 어떻게 신장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로 2번으로 갈게요. 가로 2번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해가 될 것 같아?
이거는 탄젠트의 파이 플러스 x는 탄젠트의 x와 같다. 왜냐하면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라고 했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1번 하나만 그냥 설명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얘들아, 이거 봐라.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잘 모르면은 앞에 있는 거 보면서 보셔도 돼요.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란다. 사인의 파이 플러스 x는 사인의 x랑 같다라고 돼 있어. 자, 사인의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사인의 x랑 같대.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갈 거냐면 마이너스의 사인의 파이 플러스 x가 실제 사인의 x랑 서로 같은지를 확인을 할 건데 그래프적인 관점을 먼저 설명을 할게. 자, 먼저 관점은 뭐냐면 자, 이거야. 이건 무슨 뜻이지? 사인의 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이해됐어? 응. 마이너스 파이만큼? 그럼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이렇게 되겠다? 맞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가면 되지. 얘를 밑으로, 얘를 위로 끌어올리면 되지. 그 역할을 누가 해? 앞에 있는 마이너스 값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 결국엔 뭐가 돼? 자, 이거 봐봐. 이 녀석은 어딨어? 이 녀석은 사인에 파이 플러스 x야. 됐니? 그런데 이 녀석을 어떻게 위로 올리려면 이 빨간색으로 다시 그을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사인에 파이 플러스 x 이렇게 하면 되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때 Y값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면 된다는 뜻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보고 싶은 건 아니었잖아. 그치? 이제 너희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봐라. 이 녀석이 세타야. 파이 플러스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세타만큼 같다가 파이만큼 더 같다라는 뜻이거든. 또는 파이만큼 같다가 세타만큼 같다라고 해도 생각은 상관은 없고. 그러면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얘야. 됐니? 얘들아, 이거 볼래? 이 녀석의 좌표는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라고 하자. 얘는 코사인의 세타 콤마 사인의 세타야.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는 뭐야?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콤마 사인의 어떻게? 파이 플러스 세타야. 됐니?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관계에 있는 거야. 아, 그러므로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어떻게 세타는 뭐가 된다라는 거니? 뭐가 된다라는 거야?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 왜? 요 점을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요 두 개, 이 점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야,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할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갈까? 탄젠트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뭐라고 쓰면 돼요?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돼요. 근데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예요. 그리고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도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세타예요. 그러니까 플러스고 플러스가 되니까 코사인의 세타분의 사인의 세타니까 탄젠트의 세타예요. 맞습니까? 예,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하나만 더 하고 끝내드릴게요. 하나만 더 하고. 바로 3번. 자, 봐라.
자, 얘는 바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참고로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볼까?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x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사인의 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는 뜻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코사인의 x라는 그래프랑 완전히 겹친다는 뜻이야. 그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2분의 파이라고 하는 90도만큼 더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을 90도라고 할 거고 얘가 2분의 파이다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녀석의 좌표는 무엇이 됩니까? 이 녀석의 길이를 1이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요. 역시나 코사인의 세타, 콤마 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한다면 코사인의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콤마 그 다음에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되셨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봐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보는 바지 여기가 파이고 이 녀석이 세타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겠니? 여기는 이렇게 가자. 이렇게 돼. 이렇게. 자, 이거 봐. 이 녀석을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알파가 된다는 거 맞지? 왜 그러냐면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 세타 알파 90도 더하면 180도 파이. 세타 2분의 파이 알파 더하면 파이.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가 돼.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돼. 여기가 알파가 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돼.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와 이 녀석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닮음에 의하여. 어떤 닮음? AA 닮음에 의해서. 맞아? AA 닮음이 아니지. 합동에 의해서. 맞아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 이 녀석의 길이는 무엇과 같다라는 거야? 이 녀석이랑 같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는 사인의 세타야. 요만큼의 길이는 뭐야?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지. 이만큼의 길이는. 맞아요? 왜요?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음의 값이잖아? 맞아? 얘가 음의 값이니까 이 길이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은 다시 뭐가 된다는 거야? 사인의 세타. 됐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얘는 한 번에 오는 거겠지.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뜻인지?